채무자분들에게 꼭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채무자 여러분들이 개인회생을 하면서 많은 돈을 탕감받아 기쁘고 신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하지만 앞으로 채무자분들도 살아가기 위해 직장을 다니고 또 장사와 사업을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돈도 많이 벌면서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싶으시겠죠. 자, 그런데 앞으로 일을 해주고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장사와 사업을 하면서 결제 대금 등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줘야 될 사람이 느닷없이 개인회생을 한다고 연락이 온다면 어떨까요? 그런 식으로 자신의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때서야 왜 채권자분들이 억울해하는지를 정말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니 옛말에 틀린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처럼 개인회생을 하는 채무자분들 중에 혹시 소득과 재산을 누락하거나 또는 허위와 편법을 이용해서 회생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불법 회생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기 피해자들 그리고 채권자분들이 흘리는 고통과 눈물을 언젠가는 똑같이 흘리게 될 것입니다. 고려해도 안 될 때는 이성훈TV 선불 없는 무료 의뢰 이성훈TV. 안녕하십니까, 돈도의 이성훈입니다. 오프닝 멘트가 다소 거칠고 격하게 들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채무자의 개인회생으로 인하여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을 사기 피해자들 그리고 채권자분들의 심정은 저런 멘트 정도가 대신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힘들 것입니다. 사실상 법률과 제도로 굳건하게 다져져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단 한 건의 채무로 신청을 하는 일은 당연히 없겠죠. 대부분 최소 몇 건 아니면 수십 건의 채무가 있는 사람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됩니다. 통계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작년 한 해만 해도 개인회생의 신청 건수는 11만 건이 넘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역사상 직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죠. 자, 그로 인해서 매달 수만 명 그리고 한 해 수백만 명의 채권자분들이 채무자의 개인회생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전세 사기 피해자 분들은 올겨울 한파 속에서 평생 모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국회와 청와대 앞에 모여 살려달라고 눈물로써 호소하고 있는 뉴스들은 다들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개인 회생에는 세입자들의 임대차 보증금은 물론이고 채무자가 돈을 빌려 도박을 하고 사치를 해서 빚을 져도 다 포함시켜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작년 개인회생 신청 건수 11만 건 중에 90% 이상인 10만 건은 전부 소득 등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서류에 구색만을 갖춘 불법 회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채무자의 불법 회생을 막지 못하면 이제 어떤 경제 활동도 하지 못하고 사람들에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 누구도 만나지 못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돈도 방송에서는 채무자의 불법 회생을 적절하게 막아내고 또한 채권자분들이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채무자의 개인 회생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딱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자 본인의 채권을 누락한 경우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무자는 단 한 건의 채무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는 잘 없죠. 최소 몇 건, 많게는 30건, 40건 이상의 수많은 연체와 체납, 그리고 채무 불이행 건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수많은 채무 건수가 있는 상황에서 건건별로 정확한 금융기관이나 채권자, 그리고 채무금액, 채무 발생 시기, 또 이자 및 총금액 등을 알기란 현실적으로 힘들죠. 일반적으로 은행 및 카드회사 등의 금융기관 같은 경우 부채 증명서를 발급받기도 너무 쉽고 자신의 채무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넘쳐납니다. 자, 하지만 우리 같은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은 수많은 채무가 터진 상황에서 채무자가 기억 자체를 하지 못하거나 또는 누락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많은 채권자분들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내 채권을 누락했는데 그럼 이제 바로 추심을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곤 하십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기회이기 때문에 절대 채무자에게 연락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했다는 말을 듣고 나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지도 않았는데 채무자에게 연락을 해서 언쟁을 벌인다고 해보죠. 그럼 바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이 되어 자신의 소중한 돈이 다 날아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발톱을 숨기고 가만히 계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언제 추심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걸까요? 그건 바로 개인회생 인가 결정 이후에 채무자가 어느 정도 개인회생에 따른 변제를 하고 나면 그때 비로소 추심 활동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엄청나게 감면되고 면책이 되는 채권자 목록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고 또한 채무자가 다시 채권자 목록을 수정하기도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되면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재신청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절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누락이 되었다면 오히려 쾌재를 부르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정말 답답해 죽겠는데 얼마나 기다려야 되고 또 언제 추심을 진행하면 될까요? 자, 그걸 알기 위해선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 및 관련 절차에 따른 기간과 그 내용을 간단하게라도 알아보면 될 것입니다. 채무자들이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뭘 하는지 알아야 이의신청 또는 사기회생죄로 고소라도 해서 내 돈을 오롯이 받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할 때부터 인가 결정을 받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될까요? 첫 번째,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를 하게 되면 1, 2주 안에 금지 명령이나 중지 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채권자분들 중에 이 금지 명령이나 중지 명령의 문서를 법원으로부터 받아본 분들이 아주 많겠죠.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법원의 명령에는 다소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우선 금지 명령은 채권자들에게 앞으로 개인회생, 채무자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강제 집행 등을 하지 말고 또한 방문 및 변제 촉구 등 일체 추심 행위를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중지 명령은 이미 발생되어 진행 중인 채권자의 압류 및 경매 등의 강제 집행과 추심 행위에 대해서 중지하라는 거죠. 간단하게 금지 명령은 앞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고 중지 명령은 지금 하고 있는 거 채권자에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절차는 개인회생 신청에 따른 보전 공고와 회생위원 면담 절차입니다. 우선 보전 공고란 채무자가 기제출한 서류를 보완해서 채무자의 재산 목록, 수익과 지출 내역, 변제 계획 등을 점검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또 점검하고 수정하라는 내용입니다. 대부분 개인회생 채무자들은 이 과정이 가장 귀찮고 골치 아프겠죠. 자, 당연히 돈을 떼먹는 것이 쉽지 않다 보니 이 보전 공고는 대부분의 개인회생 채무자들에게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작게는 1회, 많게는 5, 6회까지도 법원에서 보정을 하라고 공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에는 7일, 14일 이런 것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보정 및 회생위원 면담까지는 전부 다 해서 한 달 이상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개시 결정이 떨어지게 되죠. 개시 결정은 신청일로부터 2개월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채권자 이의기간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소득과 재산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부분이 있으면 꼭 찾아내서 이의 신청을 해야겠죠. 이의기간은 통상적으로 개시결정 이후 2개월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채권자 집회는 이의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정도가 있으면 열리게 되죠. 이 채권자 집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채권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당연히 내 돈이 엄청나게 탕감이 되고 자신의 피 같은 돈과 재산을 떼먹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속상하지 않은 채권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법원에 가서 채무자와 싸우든 아니면 판사님에게 하소연이라도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수없이 많죠. 우선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란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변제 계획의 요지를 설명하고 개인회생 채권자들은 변제 계획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입니다. 법률에 있는 말들은 참 좋죠. 하지만 실제 법원에 가면 채권자분들은 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말할 기회조차 없다는 것이죠. 채무자의 불법 사기예생을 채권자 본인이 직접 찾아내지 못했다면 현실적으로 집회에 참석할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집회에 참석하길 원하시면 신분증만 지참을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자체가 채무자를 위한 제도이고 채무자 편에 서서 진행하는 절차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가서 아무 말도 못한 채 화만 내고 오실 거면 실망이 크실 거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면 이제 마지막 6번째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오게 되죠. 인가결정까지는 채권자 집행 이후 법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달에서 2달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인가결정까지는 7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채무자의 개인회생 인가결정까지의 시간을 알았으니까 이제 추심의 타이밍을 잡아보겠습니다.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이 되었다고 하면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숨죽이고 가만히 계십시오. 그리고 인가 결정 및 채무자가 개인회생 월 변제금을 납부하면서 절반 정도의 변제 기한이 지나면 그때 다시 추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채무자는 비싼 비용과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개인회생에 대한 인가 결정을 받게 되죠. 그리고 힘들게 개인회생에 따른 월 변제금을 납부하고 이제 탕감받을 기회가 코앞에 와 있는데 채권자가 불쑥 나타난다고 개인회생을 중단하고 재접수를 하기는 절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한두 건이면 서로 원만하게 합의를 보고 변제를 하는 편이 채무자 입장에서도 낫다고 볼 수도 있겠죠. 주심은 너무 흥분을 해서 화를 내거나 또는 내 패를 다 보여주고 읽히는 순간 채권의 수는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자신의 돈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야 어떤 채권자라도 똑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작전상 후퇴를 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개인회생의 뜻처럼 채무자도 다시 한번 채무를 다 정리하고 새롭게 활동을 하려고 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머지 채권자들의 채권은 다 정리가 되고 깨끗해졌는데 한 건만 남았다고 하면 변제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주심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또 채무자를 윽박지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수시적으로 그리고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어느 타이밍에 또 어떤 방법으로 추심을 해야 될지 그 타이밍을 잘 잡는 사람이 추심의 고수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돈을 받아내는 추심은 이겨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돈도의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